저는 인생이라는 게 50m, 100m를 막 스프린트로 막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우리 수명이 점점 요즘에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게는 막 80년, 90년을 달리는 초장거리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키호테입니다. 제가 좀 오랜만이죠. 요즘에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생각만큼 좀 여유가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직장 생활만으로 먹고 살만할까? 직장 생활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역시도 특히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이죠, 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견기업급 되는 기업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제 경력 중에서는 그곳에서 일을 했던 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또 쭉 일을 해왔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12년 정도 좀 넘었는데, 사실 연봉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월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0여 년간의 경력이라고 해도 월급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 500만원을 중소기업에서 받는다는 거는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한 7천만원 가량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중소기업에서 받기 쉬운 금액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오히려 저는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적은 케이스도 꽤 많다라고 또 예상을 좀 해보거든요. 자, 근데 이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혼자 산다고 하면은 뭐 3, 400 정도 수준이면은 조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혼자 살지만 집을 산다고, 이제 집을 사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을 사기도 좀 쉽지 않고, 샀다고 해도 이제 대출금을 당연히 끼고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대출금이 나오는 금액이 이제 꽤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자, 근데 혼자 살아도 이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애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유라는 걸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숨이 막 이렇게 막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그래도 많은 직군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결혼해서 맞벌이 하는 게 정말 뭐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고,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는 그러면 워킹맘이 되는 건데, 이 워킹맘이라는 고된 역할을 해도 사실 입에 풀 칠하면서 사는 정도지, 뭐 이거 이렇게 뭐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여유를 뭐 상당히 가진다거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요즘 환경에 대해서도 잠깐만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일단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좀 미친 듯이 올랐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집값이 딱 오르기 한 직전에, 거의 직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딱 오르기 직전에 집을 사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집을 좀 장만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반대로 이제 앞으로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좀 답이 안 보이는 지경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나마 집을 좀 쌀 때 사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뭐 그래봤자 대출 다 끼고 집을 산 거고, 그리고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도 마냥 기뻐할 일도 못 돼요. 아시겠지만 다 다른 동네 다른 집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판다고 해도 사실 지금 사는 집 정도의 다른 집을 구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을 산 사람의 입장이라고 해도 집이 뭐 다주택으로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다 올라버린 것들이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집값이 점점 범접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 사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들의 이제 댓글로도 사람들이 정말 그 의욕이 떨어진다. 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쳐다보기도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서울은 이제 쳐다보는 게 약간 시건방진 행위가 된 거죠. 감히 네가 서울을 넘봐? 약간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서울이라고 해도 이제 좀 비싼 지역들이 있고 그래도 저렴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서울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조금은 비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쪽 역시도 뭐 범접하기 이제 힘든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는 서울을 생각하는 일반 어떤 서민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서울을 생각한다라는 건 약간 시건방진 행위, 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서울뿐만 아니고 뭐 수도권만 해도 이제 5억 정도가 거의 기본가 같은 가격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3억대에서도 그래도 뭐 신축이나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5억 이하로는 사실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의 직장생활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게 답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노동의 가치 이런 이야기처럼 물론 이제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뭐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올리고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내가 임원급까지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직장 생활만으로, 중소기업의 직장 생활의 어떤 수입만으로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내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뭐 중소기업 이렇게 작은 회사라고 해도 임원급까지 간다는 거는 무슨 내가 그 회사의 대표랑 뭐 학연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학연 지원이 없고 내가 그냥 입사를 해서 임원급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근무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어떤 그런 내가 일종의 커넥션이 없이 정말 그냥 업무적인 능력만으로 임원급까지 가려면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쉴 거 못 쉬고 받을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못 받아가면서 그리고 일단은 정시 퇴근 뭐 이런 개념을 갖다 버리고 그냥 나를 갈아 넣어서 퍼포먼스도 내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임원급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잖아 저는 있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라서 그냥 실무의 어떤 장급 정도까지 가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다행이다. 그 정도만 해도 뭐 부장급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도 이제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때까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른다. 자,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아무런 얘기만 하고 뭐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버는 기초 생활 기반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로 오는 수입만으로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절대로 크게 나아질 수는 없어요. 나아질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런 직장 생활에만 기대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항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 키를 남에게 쥐어주고 있는 꼴과 같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를 쥐고 어디로 막 나아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키를 남에게 주고 거기에 내가 그냥 선원으로서 탑승을 하고 있는 거다. 버스 탄다고 얘기하죠.
버스 탄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 키를 내 가지고 있지 않다, 직장 생활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배에서 내리라고 하면은 내려야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고요. 어느 순간 내리라고 해서 내리게 되면 그때는 막막해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 생활이 의미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활 기반이에요. 직장 생활은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당연히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기반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사실 이 직장 생활이라는 환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언젠간 나와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획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 회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정년보장이라는 개념도 앞으로는 저는 시대가 갈수록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보고 있다 보면 어쨌든 기술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는 뭐 주문을 받아도 점점 키오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점원들을 쓰지 않고 그런 부분의 어떤 인력을 점점 기계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작은 부분부터 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사람이 없어도 되는 어떤 환경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또 IT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점점 그렇게 다 바뀔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스마트폰도 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앞으로는 사실 정년 개념이라는 게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년 개념이라는 정년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자유롭게 좀 더 인력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더 많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년 보장이라는 개념에도 절대로 저는 의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2차적인 직업,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못하게 됐을 때가 오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때 2차적인 직업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던 어떤 일이나 다른 것들이 또 있다고 하면 나의 다른 가능성이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들이 다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사실 약간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해도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 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자기 개발이겠죠. 자기 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투자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은퇴 준비의 어떤 개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제가 이 일을 뭐 못하게 됐을 때 대비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꼭 은퇴 개념의 준비도 아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다 보니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젊을 때일수록 해놓으면 훨씬 더 현명하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젊을 때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을수록 정말 저는 현명한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20대 시절 그리고 30대 초반 이럴 때 직장 생활에만 되게 안주했던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젊은 친구들을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도전하고 배우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뭐 직장 생활 외에 다른 어떤 준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저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고 실행을 계속 못 했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여러 부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편이에요.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늦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직장 생활 외에도 다른 일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50m, 100m를 막 스프린트로 막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우리 수명이 점점 요즘에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게는 막 80년, 90년을 달리는 초장거리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긴 레이스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뭐 유명인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정말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스타가 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데뷔를 하자마자 막 반짝이는 스타가 됐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유형들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한 주제로 잡아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로 내가 지금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지금 사실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낮게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겸손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뭐 적당히가 가장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고 도전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조금이나마 뭐 제 이야기가 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셔도 아주 좋고요. 네, 여기까지 장키호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